안녕하십니까. 1시간 도현 매니저 인사드립니다. 사실 브랜드들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어요. 무브먼트도 안 봤습니다. 그냥 진짜 디자인만 보고 이쁘네 이러면 이제 구매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제가 언급할 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가장 그냥 기억에 남는 것만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모스입니다. 굉장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탕겐테. 딱 봤을 때 그냥 되게 문방구시계 같긴 해요. 카시오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하나하나 뜯어보면 만듦새 자체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지금 좀 많이 시들한 분위기인데, 왜냐면 이제 금액대가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한번 무브 이슈도 있었죠. 23년도에 레귤레이터를 이제 트리비어스에서 에타크론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다운그레이드 한 다음에 금액을 올려버리니까 시장의 반응이 크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탕겐테만 사봐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탕겐테 같은 경우는 러그가 좀 길었습니다. 러그가 좀 직각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러그가 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러그가 되게 약합니다. 사용감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좀 시계가 좀 약해 보이긴 해요. 근데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한 번쯤은 구매해 보실만 합니다. 구운 블렌즈에 이제 20세컨드 딱 들어간 그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다고 느껴서 그때 옛날에 구매를 했었고, 중고로 구매하시면 한 23년도 이전 모델을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저렴했을 때 봤으니까 200 이상은 좀. 다음은 진시계입니다. 독일 시계고요. 약간 투러치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좀 실용적이고 튼튼하고.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네비타이머 원형을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었는데, 얘가 브라이틀링에서 그때 디자인을 사와가지고 굉장히 좀 구형 맛이 나는데 치명적으로 그런 표현한 방수도 스펙이 일단 브라이틀링보다 좋습니다. 원래 이게 네비타이머가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방수가 되게 약한데, 얘네는 돌리는 거를 용도가 있는데 이걸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방수를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어. 브라이틀링은 이른빨이 아닌가. 단점으로는 이제 인하우스가 없어요. 전부 외주를 받습니다. 셀리타. 그리고 상위 모델 같은 경우는 무브에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후에 이제 수리를 할 때 독일로 보내야 됩니다. 상위 모델을 가실 거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금액이 너무 올랐습니다. 제가 526을 처음 살 때 100만 원대였거든요. 지금 300만 원인가? 중고로는 하나 이제 픽하실만 한데, 지금은 새 상품을 사기는 특이점이 없어요. 그리고 연식마다 이제 셀리타랑 에타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게 다르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다음 시계는 융한스입니다. 이것도 독일 브랜드예요. 막스빌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거는 이제 수동 모델이었고 홈모글래스였거든요. 좀 되게 올드한 그런 느낌. 다이얼 마감도 막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어요. 그냥 프린팅으로 제 건 돼 있었어가지고 진짜 장난감 시계 같다. 감는 느낌은 용도가 너무 작았어서 좀 별로였고요. 착용감은 괜찮았습니다. 워낙 작다 보니까. 노모스가 훨씬 나았어요. 만듦새는. 네, 그 가격이 있으니까. 당시 얼마였지? 70도 안 했는 것 같은데.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한 번쯤은 해보실만 하다. 근데 디자인은 워낙 단순해서 좀 실증이 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바입니다. 또 독일 시계네요. 한참 그때 홍대병에 빠져가지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독일군에 이제 플리거를 납품했던 브랜드고요. 플리거라는 그런 범주 안에서는 스토바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하는 방식인데 커스텀을 해줍니다. 핸즈나 다이얼, 무브, 날짜창 이런 거 다 고를 수 있어요. 로고를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고. 저는 그때 샀을 때 그냥 완전 기본으로 샀습니다. 36mm 수동.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용도도 약간 양파 용도로 해서 돌리기도 편했고요. 마크보다 솔직히 잘 만든 것 같아요. 17 마크보다. 근데 제가 왜 판매를 했냐? 브레이슬릿이 없어요. 조금 후회되긴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주문을 해볼까? 마린 시리즈도 한번 그때 사봤었어야 되는데 못 산 게 좀 아쉽네요. 약간 에나멜에
블루엔즈. 노모스랑은 또 다른 좀 더 튼튼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제가 옛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비싸요. 이거 살 거면 옛날 오메가를 사지 않을까? 아니면 옛날 IWC를 사지 않을까? 근데 만듦새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플리거를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마크보다 스토바일 것 같아요. 다음은 세라티나입니다. 스와치 그룹이고요. 얘들은 엔트리랑 미들급 그 중간에 있어요. 그냥 티소 해밀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국내에서는 이상하게 런칭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지? 얘네들 런칭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재밌는 디자인들 많거든요. 일단 무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와치 그룹 파워매틱 80 항작성 들어간 그런 리바크롬을 쓰고 있어요. 근데 조마샵 기준으로 커츠 시계가 그 당시에는 한 30만 원 안 했으니까 오토도 50만 원 안 했던 것 같아요. 50, 70만 원? 그럼 가성비 괜찮죠. AS도 스와치 그룹이기 때문에 스와치에서 가능합니다. DS PH200이라고 있어요. 약간 블랑팡처럼 생긴 그런 브랜드, 그 모델이 있습니다. 진짜 이쁘거든요. 파란색도 사보고, 검은색도 사보고. 그리고 이제 구형 모델인 이제 알루미늄 베젤 모델도 샀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유럽 쪽이나 그쪽을 경영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43mm? 큰 직경이 좀 장점을 다 죽인 느낌이었어가지고, 40이었으면 아직까지 아마 그냥 3개 다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티소가 지겹다. 난 티소를 끼기 싫다. 해밀턴도 싫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6번째는 포맥스입니다. 얘네는 일단 COSC 무브를 쓰고요. 거의 대부분 셀리타 기반입니다. 제가 21년에 에센스를 사봤는데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솔직히 브레이슬릿 마감이나 핸즈 마감, 그리고 다이얼 마감, 그리고 디자인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냥 진짜 태고이어 뺨때기를 때릴 정도의 그 정도의 마감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좀 케이스가 좀 특이했어서 줄질이 자기들 거밖에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했었는데 리프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이버 시계인데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다이얼도 이제 바꿀 수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 당시 동가격대에서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지금 시점에서 구매를 할 만하냐? 에센스가 제가 살 때가 아마 200을 안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간부가세 포함되면 한 350? 그리고 리프는 이제 400이 넘어가죠.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운 모델을 하나 런칭을 했던데 아리아라고 처음에 호딩키에서 보고 와 진짜 잘 만들었구나. 무브도 마이크로 로터를 쓰는 그런 걸로 만들었던데 이게 문제는 1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자체는 진짜 잘 만들어요. 솔직히 티소랑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못해도 태그랑은 붙어야 돼. 근데 이 마이크로 브랜드에 이 정도 돈을 태우기는 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 돈이면 정말 튜더를 삽니다. 아니면 론지를 사요. 7번째는 젤로스입니다. 얘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브랜드고요. 다이얼에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좋은 장난질이죠. 금액 대비 완성도는 괜찮아요. 단지 문제는 한정 판매 그런 거라 지나가면 못 삽니다. 중고 뜨는 대로 구해야 돼요. 그게 좀 힘들고 스워드피쉬였나? 그때 한번 사봤는데 뭐 단단했어요. 만듦새 자체는 괜찮습니다. 야광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시계 하면 이렇게 딱 넣고 얘 혼자 이렇게 딱 놓으면 얘 혼자 빛나고 있습니다. 그냥 살만하냐? 그 장난감으로 살만하다? 근데 하실 바에 그냥 시티즌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관세랑 이런 거 따지면 솔직히 비싸가지고 그냥 저는 한 게 아쉬운 거는 그 스피어핏이라고 LGP 부부 들어간 게 있었어요. 와 그거 순삭되더라고. 조금만 고민하니까 없어서 저 오렌지 색깔 사고 싶었거든요. 다이얼 질감이 되게 독특해서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 못 구하는 모델이 이게 만들지도 않더라고. 그것 빼고 아쉬운 건 없어요. 다음은 발틱입니다. 얘네는 프랑스 거죠. 아쿠아스카프가 되게 좀 히트를 쳤었는데 궁금해서 그때 한번 다 사봤었습니다. 아쿠아스카프 처음 걸 샀어요. 이런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렇게 물고 빨고 할 만한가? 솔직히 좀 유행을 타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다 어디서 봤던 시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의 그런 게 많이 부족했던 그런 느낌이었어서
제가 CK859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 쓰기 전에는 잘 썼습니다. 바로 이제 사자마자 바로 팔았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두 번 다시 구매를 안 할 시계입니다. 굳이. 9번째는 타임팩터. 요거는 진짜 수강 신청을 해야 살 수 있었던 브랜드입니다. 오픈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광클을 해야 됩니다. 막 시계를 뭐 이렇게 잘 만든다 그런 건 아닌데 막 옛날 마크 시리즈 익스플로러 약간 그런 복각의 맛을 충분히 좀 싸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일단 그 빠른 세스 빠른 스피드보드라고 한번 사왔었습니다. 방클 오픈하는 성공했었네요. 아니요, 저 중고로 샀어요. 저 다 실패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에디 아저씨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브랜드가 아닌가. 되게 슬퍼지네요, 갑자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크리스토퍼 와드입니다. 이제는 좀 많이 체급이 좀 달라졌죠. 일단 유통 과정을 없애고 마케팅을 별로 안 하고 품질은 좀 많이 충격 먹었습니다. 뭐 크레놀도 사보고 샌더스도 사보고 그리고 GMT도 사보고 듄도 사보고 하나같이 다 만족스러웠어요. 지금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됐죠. 얘들도 셀리타를 쓰긴 해요. 기본 모델들은 이제 셀리타 기반들이고 그런데 이제 자산 부분을 좀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벨칸토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차임 시계, 알람 시계였거든요. 정각마다 알람을 울려줘요. 차임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런 하이엔드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500만 원대. 좋은 의미로 미친놈들이죠. 일단 금액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6년 전에 제가 구매 금액이 한 110만 원. 네, 샌더스트가. 해봐야 이제 70만 원 올렸나? 가격 대비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메이저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런 느낌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그 샌더스트나 그 크레널이 전 구형이 더 이뻤는데 그냥 옛날 거 한 번만 리뉴얼해서 주면 안 될까?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경험한 바 뭐 기타 브랜드들을 한번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크리스토퍼 와드 외에는 좋은 점수들을 좀 주기는 어려워요. 코로나 기점으로 이제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흉탕 그런 기질이 좀 강해졌거든요. 점점 시계판이 조금 좁아진 것 같긴 합니다. 시계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런 인스턴트 같이 이렇게 즐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로 제가 이제 모든 리스트들을 바꿨고요. 물론 감가를 맞는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몇 번 차고 파는데 갑자기 한 150 떨어진다? 아 그거는 솔직히 너무 큰 손해 같아가지고 그럼 차라리 진짜 리스크가 없는 론진을 택하죠. 이번 하콘을 보면서 전 론진이 딱 그거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급 정도 안 되면 꺼져라. 난 300대에서 끝낼 거다. 날 이길 수 있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크와드가 가장 합리적이죠. 반튼이니까. 크리스토퍼 와드는 제가 차후에 한번 사볼 수 있을 것 같고 타임팩터도 한 번쯤은 하나는 사고 싶네요.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